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174강이고요. 깃털 우에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5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깃털은 우리가 49강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어원은 새 깃털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글자는 이렇게 기역자 모양을 2번 쓰고요. 그 다음에 털이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모양을 이렇게 2개를 선을 그으면 깃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모양 글자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약하다 약,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빠지다 닉입니다. 약하다 약자를 보면 뭔가 섞여 있죠? 자, 일단 아래쪽만 이렇게 보면 뭐와 비슷한가요? 깃털 우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모양을 이렇게 선 2개 씩 돼 있는 이 모양을 빼보면 활궁자 2개와 똑같죠? 자, 활궁자는 우리가 39강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활의 모양, 꺾여 있는 활의 모양을 이렇게 글자 그대로 니을자와 많이 유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배운 적이 있고요. 자, 다시 앞쪽으로 와서 활궁자와 깃털 우. 활을 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살을 쏴야 되죠? 그래서 화살의 모양을 한번 이렇게 본다면, 자, 이쪽에는 쇠로 된 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새 깃털을 이렇게 뒤쪽으로 붙이죠. 새 깃털은 부드럽고 약하죠. 그래서 자, 활시위가 느슨해지다, 약해지다 이런 의미에서 왔지만 여기에 깃털이 붙은 것의 형상화에서 약하다, 능청능청하다. 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약하다, 약풍, 선풍기에 보면 약풍, 중풍, 강풍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약자는 약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자, 아래쪽 글씨를 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자, 약하다 약자를 그대로 가져왔죠. 이거의 음은 익인데요. 약하다 약자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익자로 바뀐 거고요. 이 글자의 뜻은 왼쪽에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 이렇게 삼수변이 들어있죠. 그래서 물에 어떻다? 빠진다. 물에 빠진다 그런 뜻입니다. 물에 빠졌는데 몸이 약하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래서 익사는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런 뜻이고요. 또 생활 속에서는 탐닉, 뭔가의 재미에 푹 빠진 걸 보고 우리가 탐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익자는 빠지다 닉, 그리고 위에는 약하다 약자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익히다 습, 그리고 부채 선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히다 습자를 언뜻 보면 글자가 굉장히 복잡하죠? 하지만 잘 보면 단순합니다. 위쪽에 보면 깃털 우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는 하얗다백이 있죠? 이거의 해석은 새가 깃털을 펄럭이는데 하늘을 날아가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흰백자가 들어있죠? 흰백자는 해 일자의 변형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18강에서 흰백자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흰백자의 어원은 촛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어둠은 검정색, 그 다음에 촛불을 켜면 흰색, 환한 건 흰색, 어두운 건 검정.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와서 보면, 자, 새가 하늘로 날아간다. 해가 떠있는 하늘로 날아가기 위해서 깃털을 어떻게 한다? 펄럭펄럭 한다. 그래서 익히다, 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글자에는 간체가 있는데요. 자, 간체의 모양을 보면 깃털 우와 굉장히 유사하게 나가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자, 모양을 보면 조금 변형이 이렇게 되어 있죠. 깃털 우는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썼었는데 이거하고 좀 비슷한데 좀 다르죠. 이렇게 해서 간체가 있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뭐 복습이다 또는 습관이다. 어떤 것을 익히는 것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부채 선자인데요. 부채 선자를 보면 자, 깃털 우를 빼면 나머지 글자는 집 호자입니다. 집에 깃털이다. 집에 깃털이다. 지금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집 호자는 우리가 예전에 14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양문인 것은 문문자고요. 요거에 하나를 띈 이런 형태는 문이 하나인 형태다. 둘 다 뜻은 문이고 집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와본다면, 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집에 뭐다? 깃털이다. 집에 깃털이라는 뜻인데요. 지금의 부채 말고
옛날의 부채를 보면 옛날 부채는 우리가 자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 이 끝에는 부채 끝에는 옛날 부채는 이 부채 끝에 이렇게 털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벼운 새털이 붙어 있으면 부채를 붙이면 더 시원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털, 집의 털, 부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자 선풍기는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채선 익히다 습자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딱풀 악교교입니다. 자, 딱풀이 뭔가요? 우리가 종이와 종이를 붙이는 게 딱풀이죠. 악교라는 말은 우리가 좀 익숙치가 않을 수 있는데요. 원래 전문 용어로는 악교라고도 합니다. 딱풀하고는 좀 다를 수 있긴 한데요. 악교라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딱풀을 좀 같이 가져왔습니다. 어찌됐건 붙이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통 방식의 풀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자 짐승의 가죽이나 털, 뼈 등을 진하게 구워서 끈끈하게 굳힌 거 솥에 넣어놓고 계속 끓입니다. 고기, 털, 뼈 그러면 거기에서 짐승의 지방이나 기름기가 뭉치겠죠? 그것을 딱딱하게 굳히면 풀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를 하나씩 뜯어보자면 자, 왼쪽에 달월은 제가 고기, 우리 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깃털, 우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갑자기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예전에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우리가 언제 배웠나요? 9강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많다, 검다, 진. 자, 사람 몸에 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과 털억삼의 합자다. 그래서 많다, 검다. 결국은 이것도 털의 의미가 있어 보이죠? 자, 다시 앞쪽으로 와서 이 글자가 굉장히 복잡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 뜯어보면 되게 간단한 겁니다. 자, 고기, 그 다음에 털, 또 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글자에는 간체자가 있는데요. 간체는 딱풀 악교 교 이거의 의미 교죠. 그래서 오른쪽에 교차하다 교자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간체는 달월자는 놔두고 이게 교차하다 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풀 악교교를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174강에서 우리가 깃털 우에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5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